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빨리빨리 모이시기 바랍니다. 02-325-8200번이나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전화가 지금 끊어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아자아자 게시판에 와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 고민이 올라오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재아 나니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산야초님, 기욤미소님께서도 희망, 인내, 행복님과 함께 종목 카운슬러 시청하러 왔습니다. 글을 남겨주셨네요. 자, 시청자님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TV 소리 줄여주시고요. 전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시죠? 네, 와이설이요. 네,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세요. 14,500원. 네, 비중은요? 네,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네, TV 소리 줄여주시고요. 전화로 이야기 네. 나눌게요. 네, 줄였는데요. 네, 자, 와이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점이 제일 답답하세요? 아니, 이게 갑자기 하락을 많이 해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르려나 했는데 또 계속 또 하락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될지, 또 재매수를 조금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하신 부분들 잘 찾아보도록 할게요. 종목에 대한 정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솔 보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매수가 비중 14,500원 20%입니다. 지금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부분들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종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3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4.7% 비교적 크게 빠지면서 12,050원을 기록하는 모습이네요. 자, 이 종목 회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모듈 등 제품 다변화 좀 추진 중이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던데요. 김석철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네, 자, 와이솔, 최근에 이제 중소형 IT 부품주 쪽에서도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떨어진 종목이 있고 이렇게 명암이 엇갈려 있는 모습인데, 이제 최근에 이 종목의 경우는 지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와이솔도 앞에서 우리가 진단을 했었던 코롱생명과학과 마찬가지로 이 회사의 내부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라든지 사업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일단 와이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스마트폰의 어떤 성장에 따라서 이 회사는 당연히 실적 개선 추이가 이어지겠죠. 이제 그런 흐름들 쪽에서는 지난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측면 속에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이 이어졌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요.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약간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대체적으로 좀 4분기 쪽부터는 실적이 대폭적으로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컨센서스라든지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주가 하락에 일정 정도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와이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이제 한번 보면서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어떤 재료라든지 뉴스를 보니까 최근 이 종목의 경우는요, 한국투자증권에서 그렇게 이 회사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요. 최근에 이제 우리 야인시대에서 까톡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레포트를 상당히 좋게 냈는데 사실은 그 레포트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년에 성장성이 있다, 좋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흐름이 최근에 깨졌지만은 그 흐름 볼 필요 없다.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레포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응을 하거나 시세 대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시장 격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처음 발을 디디면은 배우는 그 어떤 진리 중에 하나거든요. 요컨대 지금 와이솔의 경우는 사실 우리가 펀더멘트라든지 이 회사의 향후 성장성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은요, 전혀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주가가 빠진다. 왜 빠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수급의 흐름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의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계속해서 조정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이 주가의 흐름에서의 포인트는 결국 뭐냐면은
성장성은 분명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다시피 스마트폰의 시장이라는 것이 일단은 지금 그냥 잠깐 꽃이 피었다가 사그라들 그럴 수 있는 그런 산업 흐름이 아니고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것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계속해서 이 업황은 저는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성장성은 유효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최근의 흐름 속에서 수급이 일단 꼬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수급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지난 10월 달까지는 어떤 수급의 선순환 과정으로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아시다시피 증권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와이솔에 대한 추천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기본적 분석은 아니지만은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쌍복을 찍었거든요. 쌍복을 찍고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흐름에 순응하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회사의 기본적인 내재 가치라든지 내용적인 측면 속에서는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리고 시세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는 지금은 분명히 하락 추세에 진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과는 무관하게 지금은 이에 따른 기술적인 대응을 해줘야 될 구간이라서 저는 반등 시 일단은 매도 관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좀 힘드시겠지만은 지금 손해 본 부분들 반등이 좀 들어오면은 거기서는 정리하는 쪽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업황은 좋지만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또 재고 조정이나 계절적인 영향으로 4분기 실적은 다소 또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박수현 전문가님, 이 밖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와이솔이 보니까 지난 11월 중순 때 전환사채 이걸 이제 우선주를 이제 보통주로 이제 추가 상장된 것도 있고, 근데 그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하락했던 요인이 11월 26일 날 좀 하락을 했었었죠. 이제 그때가 나온 게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석철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4분기 실적 우려감입니다. 무엇보다 재고 조정에 좀 들어갈 것이고 계절적인 비수기에 닥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대비 한 14% 정도 하락 가능성이 좀 높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그냥 수직 급락을 좀 해버렸습니다.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이 와이솔이라는 이 회사는 이제 무선 주파수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중국 공략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죠. 특히 이제 하이웨이라든가 그 다음에 ZTE라는 중국 업체, 스마트 업체에 이제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하고 이제 오산의 제 3공장이 이제 완공되면서 중국향 모드를 공략할 텐데 과연 여기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될 수 있겠느냐, 아마 이게 시장에서 좀 의문점을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와이솔이 주가가 지금 현재로서 12,000원대 이렇게 좀 와 있는데요. 제가 하나 이렇게 본 것은 뭐냐면 최근 연기금이 갖고 있는 비중이 한 5%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한 30여만 주를 와이솔을 매수를 했는데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12,000원 한 중반대예요. 예, 12,000원 중반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가가 이 연기금이 혹시 손절매성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은 이제 추세가 다 깨져 내려가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에 이제 1분기 때, 2분기 때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가 나오고 있고 매출이 발생하고 한다면 와이솔은 다시 한번 13,000원, 14,000원대까지 회복은 좀 가능하다. 근데 현재로서는 수급이 좀 꼬여 있고 전반적인 흐름이 와이솔은 지금은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돼서 크게 이슈를 보려고 한다면 4분기 실적 우려감이 가장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박수현 전문가님은 13,000원, 4,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인다. 좀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이었나요? 12%, 26일 날, 지난해 26일 날 12% 급락을 하면서 박스권도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요. 김현웅 PB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전체적으로 딱히 정확한 큰 폭락의 이유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폭락을 해서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또 추천이 나왔습니다. 증권 뭐 애널리스트들도 어떤 스몰캡 팀에서 계속 추천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 11월 26일 날 굉장히 큰 음봉이 나오는 그런 바람에 지금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실 텐데 일단은 이유를 따지기 전에 일단 차트부터 보면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시기에서는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날이었죠. 12월 26일 날 음봉이 나왔는데 이때 하필이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최근 2011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만큼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그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사실 로스컷을 해줘야 돼요. 일부는 해줘야 되고, 아니면은 그 다음날 반등 나올 때라도 이렇게 보통 로스컷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보통 어떤 주식이라는 게 100%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고 뭐 내년에 성장성이 좋고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일단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크게 나오면 어느 정도 수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음봉 하나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투심을 완전히 좀 그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이날 외국인 그 순매도 10위 안에 또 들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꼬이면서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온 거는 기술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 부분에서 일단은 저는 이제 지지점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좀 판단을 좀 해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한 게 바로 월봉인데요. 일단 월봉을 봤을 때 역시 거래량과 지지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가 이때였죠. 이날이 2011년 10월 달이었고요. 그리고 2011년 1월 달 이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었고 그때 이제 양봉 흐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지선이 이렇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이제 중장기 흐름, 장기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 다행히 이 거래량이 터졌던 2011년 10월 달에 시가 자리를 깨지는 않았어요. 그게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 지지권역을 2011년 10월 달에 시가였던 11,550원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거기까지는 무조건 빼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일쯤이라도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을 일단은 줄이시죠. 그리고 11,550원까지 떨어진다면 그때 다시 지금의 비중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년 10월 달에 이제 시가가 11,55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죠. 근데 그 자리가 또 깨져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다시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손절매를 로스컷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을 권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권역을 11,550원 정도로 보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도 잘 지키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전략 들어보셨는데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 통해서 세 분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힘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Y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분의 투자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 투자 의견 매도입니다.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박승현 전문가는 투자 의견 반등 시 매도인데요.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1,700원으로 제시했고요. 김현웅 PB 비중 축소 의견 제시했습니다. 목표가 12,500원,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했습니다.